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2일 오후 현행 19세인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 시민사회 공동결의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참정권을 돌려주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일부 정당이 선거 연령 인하 문제를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목적이 선이라고 해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자유한국당 한국노총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목적이 선이라 해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도가 안 맞는 정책으로 인해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부작용이 있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무리 그 목적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도가 잘 안 맞는 정책으로 인해서 또 조금 전에 보니까 택시 카풀법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사회적 타협기구에 모두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또 일방적인 어떤 정책 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당이 많은 노력을 해줬지만 펼쳐왔던 정책들이 노동자, 서민들보다 경제계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오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당이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한국당이 그동안 펼쳐왔던 정책들이 노동자 서민 대중보다는 경제계에 좀 치우친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려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면서 차량 공유경제 도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목숨을 건 극한투쟁의 카카오 모빌리티가 100기 투항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풀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의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택시업계와의 문제를 잘 푸는 게 미래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를 위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카풀 서비스 문제에 대한 방안을 의논 중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에 22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 탈북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한민국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21일 마포구청 다목적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1일 탈북 학생 희망 나눔 장학금 전달식이 마포구청 다목적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북한 탈북 학생들과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성우 협의회장, 서혜석 제2지회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이로문 지방자치TV 사장 등 다수의 저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장학금을 지불해 주면서도 좀 하고 난 다음에 조금 그 아쉬움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날 서희석 회장은 자신의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탈북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의 선봉자가 되주기를 희망한다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그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그 멘토를 포함해서 조금이나마 그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오늘 이런 전달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강한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학업에 정진하며 지역사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탈북 학생들에게 일일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갖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청계천 공구거리. 최근 재개발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상인들은 70년 역사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철거와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 청계천 공구거리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석 달 전부터 철거가 시작됐는데 벌써 4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관계자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숲회도시 환경정비사업 지정에 따른 민간개발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담당했던 지역 내 70여 년 역사의 공구업계로 정밀 가공업계 등 처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재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금 존폐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70년 동안 돼 있는 자리에서 좀 쫓겨나게 생겨서. 이렇게 재개발 들어가기 전에 사전 협의가 없었나요? 저희한테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전혀. 예, 공지도 없고. 저희는 이런 걸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그냥 사업만 했던, 장사만 했던 사람들이고 셀을 깎고 선방공이고 용접공인데. 서울시청과 주무관청인 중구청에 현실적인 세입자 대책과 개발지역 내 산업용품 단지 조성 및 정당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사업 시행사와 건물주에게만 이를 미룬 채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계천과 을지로 지역 상인들이 재개발 사업에 반발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 있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어온 청계천 공구거리. 상인들은 역사와 추억이 깃든 이곳을 제조산업 문화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JC 뉴스 심재영입니다. 송동구가 구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로환경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더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의 변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주거, 교육, 안전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 바로 지역 인프라, 그중 도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동구는 최근 몇 년간 주변 환경에 잇따른 개발 호재로 인해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반면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주거, 교육, 안전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 바로 지역 인프라, 그중 도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송동구는 최근 몇 년간 주변 환경에 잇따른 개발 호재로 인해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반면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송동구는 도로 확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금우역 장터길과 금호로 일대의 도로 확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 등과 연계한 장터길 확장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마침내 지난해 11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터길은 금호역에서 금난시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0m 구간입니다. 금호역에서 시작되는 보도협소 구간 110m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터길 잔여 구간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냉장고나 소파 같은 대형 폐기물을 처분할 때 그동안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강북구가 대형 폐기물의 접수 관할 구역을 강북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배출 신고 시스템도 올해 안에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13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대형 생활 폐기물에 대한 배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대형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문 신고는 버리는 곳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해 지난 12월 중순 청소 행정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해당 동청사를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접수 관할 구역을 강북구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배출 신고 시스템도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공모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안산 한양대 캠퍼스 일원을 안산 사이언스밸리로 지정하고 공모에 참여합니다.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불러올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 특구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청순 기자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경기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등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인력이 모여있는 안산시 사동일원. 경기도는 이곳을 안산 사이언스밸리로 정하고 정부의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한 강소특구는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소규모 고밀도 연구단지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이 물론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산 사이언스밸리의 강소특구 지정과 육성을 위해 안산시, 한양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개 기관은 앞으로 안산 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펼 계획,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창업화 지원, 재원 부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특구 지정 시 최대 1,98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이어 수원과 성남 시흥 등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강소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의식주, 그중에서도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요.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이 기부한 식품 등을 저소득층 주민들과 나누는 무료 마켓인 푸르미 가게가 광주시의 새로운 나눔 매장으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배달 서비스까지 나섰는데요. 광주시의 사랑 나눔 마켓 푸르미 가게 이만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인 편의점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푸르미 가게. 담당자들이 진열대를 둘러보며 필요한 상품을 찾습니다. 품목과 수량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준비한 물품들을 챙겨 차에 싣고 배달에 나섭니다. 목적지는 능평리에 사는 이선옥 어르신의 집. 푸르미 가게는 이선옥 어르신처럼 이동이 어려운 이용 대상자들에게 물품을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355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푸르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 배달 온 담당자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이선옥 어르신. 물품 배달에 그치지 않고 말벗이 돼주는 담당자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선옥 어르신에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물건도 쏘라고 싸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추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푸르미 가게를 이용하는 광주 시민들은 350명. 이용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무한돌봄센터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시 예산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푸르미 가게에서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각종 생필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조사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라면이나 즉석식품처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품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들에게는 월 3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포인트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2019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화합과 시정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19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나라 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음악회에는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영과 소프라노 박하나, 테너 진성원이 협연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비제의 카르맹 모음곡으로 새해 첫 시작을 알리고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과 성악가들의 멋진 오페레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강릉커피거리와 주문진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우수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강릉커피거리가 2015년과 17년에 이어 3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편 주문진은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됐으며 동해안 최대 수산시장과 항구가 유명한 곳으로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강릉시는 2019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강릉커피거리와 주문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전략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횡성한우 체험관의 요리체험 교실이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재의 김다은 리포터입니다. 최고 한우의 고장 횡성군에 문을 연 횡성한우 체험관. 지난해 12월 개관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 횡성한우 체험관은 횡성한우에 대한 모든 것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 체험 공간인데요. 개관과 함께 인기리에 운영 중인 이곳이 요즘 아이들의 요리 체험 공간으로 인기리에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8일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 20여 명이 방문해 떡갈비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떡갈비 만들어 왔어요. 떡갈비와 소시지 등을 만들 수 있는 요리 체험은 횡성한우 체험관 1층 한우 요리 체험실에서 하루 3번 진행되는데요. 체험일 5일 전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떡갈비를 만들고 맛있게 시식도 해보는데요. 횡성한우로 만든 떡갈비는 아이들의 입맛에도 최고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난해 개관 이후 2,500여 명이 다녀간 횡성한우 체험관은 방문객 중 600여 명이 떡갈비와 소시지 만들기 체험에 참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1월 한 달 동안에만 관내 어린이집 및 학부모들의 체험 예약이 총 9건, 190여 명에 달하는 등 현장 학습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층 규모의 횡성한우 체험관은 요리 체험실 외에도 2층 한우 스토리텔링장, 3층 한우 체험 공간 등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횡성한우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한우 체험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요리 메뉴를 개발하는 한편 전시 판매장을 이용해 미니장구 체험과 화각공예 상설 전시장 운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군 종합민원실이 팀별 민원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종합 매뉴얼 작성으로 민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민원 업무 종합 매뉴얼을 읍면에도 배포해 전 직원이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이 보령 시민의 라돈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보령시청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라돈 측정기 기부 협약식이 개최됐는데요. 이번 협약식은 최근 침대와 아파트 대리석, 일부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 해소 등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2,500만 원 상당인 휴대용 라돈 측정기 100대를 구입해 보령시에 기부하고 보령시는 휴대용 라돈 측정기를 16개 읍면동에 비치해 2월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죠. 대전시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2019년 제1차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며
사업 신청은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2019년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2019년은 포항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포항시는 7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포항 방문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은 기존의 엄숙하고 정형화된 행사에서 탈피해 시민들이 웃고 즐기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7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과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 2019 포항 방문회해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광 서비스 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 포항시 관광 관련 단체, 문화 관광에 관심 있는 포항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선포식은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재선정한 포항 12경 공표, 새롭게 제작한 포항 관광 홍보 동영상 상영,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포항시 홍보대사 김원효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시종일관 자연스럽고 유쾌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관광산업 전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관광 마케팅을 위한 포항 12경을 재선정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포항 12경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의 참여와 관광 관련 단체의 자문을 통해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포항 운하,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 철길숲과 불회정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가 새롭게 선정됐으며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호미곶 일출, 내연산 12폭포 비경, 운제산 5어사, 경상북도 수목원, 죽장 하옥계곡, 장기읍성과 유배 문화체험촌이 다시 선정돼 명실상부한 포항 관광의 대표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포항시는 2019 포항 방문회해 성공을 위해 스탬프 투어, 4계절 특화 프로그램 운영, SNS 이벤트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숙제를 시장만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으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서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시장 환경 개선과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서는 족발 곱창 특화거리인 갓돈 스트릿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점포별 매출액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는 정이 가득한 전통시장이 시장만의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주 매일신문사와 평화통일 전북협의회 JJCTV가 주최한 2019 평화통일 기원 신년 할애회가 18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열린 이번 신년 할애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동영 국회의원 등 정치, 경제,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할애회에는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시대를 앞두고 우리 도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행사로 이날 연설자로 나선 각계의 지도자들은 신년사와 축사, 덕담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공사 당황하신 가운데도 오늘의 이 신통일 한국 시대를 향한 전라북도 2019 평화통일기원 신년 할애 도내 각계의 최고 지도자분들이 성황을 이루어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지도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시민들, 국민들께서 평화통일을 오랫동안 염원해왔지만 지금처럼 비핵화 모드로 가서 평화문으로 간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고 이 기회에
전라북도에 계신 어르신들과 리더들께서 모여서 평화통일을 염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전주매일신문 조봉성 대표는 이번 할애회를 통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화합의 한자리를 마련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평화통일의 시대가 속히 오길 바란다고 행사를 개최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지회가 설맞이 암 환자 및 독거노인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22일에 열린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노인들에게 쌀과 건강식품 등 총 7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고 전주 수한방병원 임선영 원장의 무료 건강상담 및 진료 행사도 실시했습니다. 이날 일부 행사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시작으로 귀빈들의 축사와 함께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을 위한 표창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정인스님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작은 손길들이 모여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의 손길이 닿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며 더욱더 많은 분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1년부터 매년 3차례씩 해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설날 맞이해서 소외되고 어려워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저희가 정성껏 마련한 지원품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노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2011년부터 해마다 3차례 이 같은 행사를 열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감사하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전주시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주 지역 최초로 조성 중인 전주시민햇빛발전소 공사 현장을 찾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민에너지 관계자들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효자 배수지 부지에 조성되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이자 에너지 자립운동인 에너지 디자인 3040의 대표 사업으로 시민들의 출자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조합원 124명이 건립을 위해 1억 5,460만 원을 모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7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편 전주시는 향후 시민들이 발전소 건립 비용을 출자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출자한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민수익 공유형 태양광 발전 사업인 시민햇빛발전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홍역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예방을 위해선 제때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4세에서 6세 사이에 2차례 홍역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성인도 홍역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습니다. 지자체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